여러분, 맹자장자에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묻다의 저자 최병철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측은지심과 ESG 경영 및 안전 경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측은지심이 본성이라면 공자는 이것이 인이라 한다. 인이란 사람, 이 사람에게 취해야 할 태도이다. 그것의 으뜸이 효이고 그 효가 군주에게 나타나면 충이다. 측은지심은 안전 경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다. 누군가가 다칠 것 같아서 저렇게 하면, 직업병에 걸릴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이 결국 안전 경영의 요체다. 그것이 인이고 이는 한자 모양 그대로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태도이다. 태도 정치를 통해 패권을 잡고 싶어하는 제나라 선왕과 맹자의 대화다. 선왕 과인도 왕도 정치를 할 수 있겠소? 맹자 가능합니다. 측은지심은 어디로 갔는가? 제1장 맹자의 사상과 안전 경영. 선왕 어떤 이유에서인가? 맹자 왕께서는 예전에 소를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 양으로 바꿔 제사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마음이 좋기 왕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선왕 측은지심이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데 합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맹자 왕도 정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왕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맹자 태산을 옆에 끼고 국회를 뛰어넘는 그것은 못하는 것이지만 연장자를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은 하지 못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불쌍히 여겨 양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마음이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 즉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왕도 정치를 못하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일을 하게 해주자는 것인데 노인이 다칠까봐 나뭇가지 꺾는 정도는 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사람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 하면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하듯 한다면 서로 간에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은 자명하다. 일터에서 내 가족이 일을 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마음, 그것이 안전경영의 근간이다. 최근 내 불거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안전경영을 추진 측은지심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다가 결국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갈등 비용을 해결하는데 몇십 배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사용한다는 점이다. 손실 비용보다 더 큰 것은 갈등 비용이다. 경쟁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정작 갈등으로 인한 저항으로 제대로 속도를 못 내는 형국이다. ESH 업무는 직장 내의 동료를 부모나 형제를 대하듯 한다면 해결될 일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소통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 소통의 방법마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양상만 더 복잡해진다. 소통을 위해 서로를 부모 대하듯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다. 상대의 처지를 측은하게 배려하는 마음이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설명할 때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누구나 그 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참으로 명쾌하고 선명하다.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로 인해 모든 시설물이 다양, 고소, 대형, 밀폐, 복잡 등의 특성을 가진다. 당연히 위험의 종류와 양상도 동일한 속성을 띠게 된다. 그러므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위험의 발견이나 대책 수립을 맡겨둘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의 마음이다. 필자는 이런 이유에서 맹자를 최초의 안전관리자라고 부른다. 맹자가 주장한 측은지심의 마음, 제1장 맹자의 사상과 안전경영. 즉 본성을 회복하는 날 우리 사회의 안전은 완성된다. 최근 안전소통 측면에서 난맥상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안전을 둘러싼 소통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권위적이거나 일방적인 지시와 소통 방식에 적응되고 훈련되어 온 세대와 나름자 율적으로 성장한 세대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이다. 기성세대는 그런 갈등을 두고 더 강압적으로 접근하거나 아예 안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다치면 네가 다치지 내가 다치냐? 라는 식이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대응한다. 결국 안전 업무에 사각지대가 생겨난다.
이것은 안전관리 업무가 제도적으로 혹은 시스템적으로 평가를 통한 규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측은지심이란 배려는 사라지고 서로 책임을 면하려는 책임 회피가 만연하고 있다. 안전소통은 이제 업무소통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좋은 정보와 지식도 소통되어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도 결국은 소통이 관건이다. 그래야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 일변도의 방식으로 안전 지식이나 정보가 전달되고 위험이 인지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안전소통이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안전소통은 사실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측은지심은 어디로 갔는가? 는 의사소통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관리와 관계된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인문사회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려는 자의 시도도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이다.